정조하면 떠오르는 것들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에 대한 것이죠. 그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시면서 정조는 굉장히 큰 고통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를 살려주셔서 저는 이렇게 밉니다. 어서 내려가지 못할까? 아버지!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 올여름 잘 버티셨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더울 때 뒤주에 8일 동안 갇혀서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왜 그러면 장차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뒤주에 들어가서 8일 동안 고통을 받다 돌아가셨을까? 그것은 당시 당파 싸움 때문이었던 거죠, 그죠? 사도세자는 소론이라고 하는 당파를 지지했고 영조는 노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세자가 15살부터 영조를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기득권이었던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백성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개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행위 혹은 또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행위를 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자. 그래서 그 내려놓은 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층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척을 받게 되겠죠. 자꾸 배척받는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심각한 우울증 같은 게 좀 생기게 됐고 그런 우울증을 통해서 궁녀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도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평양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하들의 말도 안 되는 상소를 이렇게 접하고 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정조에게까지 가게 된 거죠. 왜 그러냐?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팔자 흉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적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역적지자 불이군왕. 그러니까 영조가 왕자를 들여서 그 양자로 하여금 왕세자를 삼게 하고 그 왕세자가 훗날 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당시 노론들의 논리였고 그런 논리 때문에 정조는 실제로 왕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그러나 영조가 자기 손자를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정말 어렵게 왕이 됐던 거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왕 정조를 죽이러 자객들이 경희궁 존연각에 이제 침입을 했었죠.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영화 영린이라고 그 내용의 이제 모티브가 됩니다. 정조가 제위 24년간 11번의 시해 위기를 겪어요.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많이 시해 위기를 겪었답니다. 이럴 정도로 어려웠던 정조가 어떻게 위대한 군주가 됐을까? 그 사람이 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됐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조는 말이죠. 아주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었느냐? 바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변즉통, 이게 변하면 통하게 된다. 우리 화통이라는 게 통한다는 말이죠. 그죠? 변하면 서로 상대방끼리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서로 통하게 되고 그렇게 통하게 되면 새로운 것이 창조가 돼서 오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변하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도 변하고 자신의 행동도 변하고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뒷날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사회는 말이죠. 숭유억불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건국이 됩니다. 숭유억불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예전에 다 배우셨죠? 그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거예요. 유교 이외에 특히
특히나 유학에서도 주자성리학 이외의 나머지 학문은 모두 사문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호 윤유 같은 사람이 주자성리학을 거부하면서 공자의 학문을 조선선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가 당시 노론들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주자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불교는 무조건 나쁜 것, 불교는 정말 이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국왕이 말이죠. 대유학자였던 국왕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당시 양명학은 말이죠. 이단이었어요. 그런데 정조가 양명학은 지행합일이고 양명학의 문장, 양명학의 학문은 고금의 제일이니 반드시 왕양명의 문장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 거죠. 양명학이 갖고 있는 지행합일의 원칙, 아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노장사상, 굉장히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하는 노장사상은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데 매우 좋다. 하다못해 서학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서학이 비록 묵은지교이나 군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나 서학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의 인과 다르지 않다. 그 시대가 주자성리학 이외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을 지언정 정조는 역으로 많은 문화의 사상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속에서 국가가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중지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사적인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반드시 공적인 것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뭐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혹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국가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이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출발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조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과 지역사회 혹은 국가 전체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만이 부정부패가 없고 청렴한 사회가 되고 서로가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조가 신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경들은 늘 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나 나는 비록 처음 출발은 사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들을 반드시 공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조의 그런 공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중지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중지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실천할 때 바로 진짜 소통이 되는 거죠. 진짜 화통이 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윗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죠. 손상이익하. 손해는 윗사람이 보고 이익은 아랫사람이 가져야 된다. 혹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 만들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많은 이익이 생겼을 때 윗사람은 이익을 덜 갖고 아랫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이게 윗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윗사람이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더 많이 갖고 아랫사람 것까지 다 뺏어가고 그러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절대 올바르지 않죠. 리더가 되는 사람들, 소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 희생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진정 따르는 것이죠.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바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낮은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